옛날 예적 한국의 증평 지역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을 주변으로 울창한 숲이 둘러싸고 있어 그 숲에 대한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 속에 다양한 신비한 생물들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가장자리에 사는 젊은 소녀 수지는 숲속 깊은 곳에 들렀습니다. 수지는 항상 자연을 사랑하고 숲속의 꽃과 동물들을 좋아하였기에 거의 매일 숲을 산책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유난히 달이 밝고 휘영청 떠있던 날이었습니다. 은달빛이 수지의 길을 비춰주었고 어느새 수지는 평소에 발길을 들이지 않던 깊은 숲속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수지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은 달빛에 반짝이며 주변을 환상적인 분위기로 물들였습니다. 그런데 수지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연못 위로 뭔가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용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쳐 은빛 비늘을 번쩍이며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용이었습니다. 수지는 놀랐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용은 그녀에게 눈짓을 하였고 수지는 그 용의 눈 속에서 알 수 없는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용은 조심스럽게 연못 가장자리에 내려앉더니 수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용은 먼 옛날부터 이 숲을 지키고 있는 수호자라고 했습니다. 용은 수지에게 그 연못이 마법의 물로 이 물을 마시면 용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지의 마음속에는 모험심이 일어났습니다. 용은 수지에게 마법의 물을 마시는 것을 허락하였고 수지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자 수지는 용과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연의 소리를 더 선명하게 듣고 숲의 생명들과 교감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수지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으나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날마다 숲의 생명들과 교감하며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지의 특별한 능력은 점차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지를 숲의 소녀라고 부르며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면 증평의 그 숲에서는 수지와 그 용이 함께 연못가에서 만나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신라시대의 경주는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이곳은 한때 강력한 왕국의 수도로서 화려한 경치와 더불어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 번영의 이면에는 경주를 수호하고자 하는 신비한 존재 백호의 전설이 숨어 있었다. 경주에는 하얀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그 호랑이는 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으며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저 이야기로만 들었을 뿐이라 믿지 않았지만 경주 근처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백호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전해지고 있었다. 백호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경주의 어느 숲가장자리에는 정명한 샘이라고 불리는 신비의 샘이 있었다. 이 샘은 밤이 되면 달빛을 받아 푸른 빛을 발하며 그 빛은 마치 은하수가 땅에 내려온 것처럼 아름다웠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샘이 신성하다고 믿고 매년 봄이면 그곳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곤 했다. 어느 날 사냥꾼으로 유명한 성안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날쌔고 용감하여 한번 시작한 사냥은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안은 언제부턴가 사냥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의 사냥감을 미리 눈치채고 쫓아다니는 것만 같았다. 어느 늦은 밤 성안은 어김없이 사냥에 나섰다. 그날도 실패할까 마음을 조급하게 먹고 있었는데 달빛이 짙게 내리는 청명한 샘가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호기심에 조용히 다가가 보았다. 그곳엔 다름 아니 하얀 빛을 발하며 샘물을 마시는 아름다운 백호가 있었다. 그 순간 성안은 알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추었다. 백호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었다. 인간이여 왜 나를 따라다니는가? 놀란 성안은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물었다. 당신은 누구이며 왜 이곳에 있습니까? 백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나는 이 땅을 수호하는 자, 샘의 정령들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경주를 위험해서 구할 일이 생길 것이다. 백호의 이야기를 들은 성안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백호를 만난 이야기를 전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레 늘어난 도적대의 습격, 알 수 없는 전염병의 출현, 그리고 몇몇 가축의 실종 등이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성안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고 백호의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마을의 어른들은 성안을 불러 백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했다. 백호는 다시 한번 성안 앞에 나타났고 성안은 마을의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다. 백호는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나는 이 땅을 지키고자 태어났다. 사람들의 선의를 느끼니 힘을 나눠주도록 하겠다. 백호는 자신의 신비한 힘을 이용해 도적들을 물리치고 전염병을 치료해 주었다. 경주는 다시금 평화와 번영을 되찾았다. 이후로도 백호는 계속해서 경주를 수호하였고 사람들은 매년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제사를 올렸다. 백호는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 전설로 남았고 경주를 영원히 지키는 존재로 기억되었다. 백호는 그저 전설로만 남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경주를 찾는 사람들은 밤하늘 아래에서 달빛을 받고 있으면 어쩌면 백호의 숨결이 느껴질지 모른다고 믿는다. 그리고 신비로운 힘이 일깨워질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경주를 사랑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백호의 이야기는 경주와 그곳 사람들에게 아직도 살아있는 전설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한국의 경상북도 김천 지역에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을 주민들에게 전설로 전해져 내려왔으며 그곳에는 풍류라는 바람의 정령이 살고 있다고 믿어졌다. 이 정령은 때로는 인자하게 때로는 장난꾸러기처럼 민속 전설 속에 등장하곤 했다. 마을의 중심에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고찰이 있었고 이곳에 현명한 승려가 살고 있었다. 승려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끔 대나무 숲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이 숲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각별한 기운을 간직한 곳이라고 했다. 바람이 불 때면 대나무가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이 소리에는 풍류의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믿었다. 마을에는 한 어린 소년 이름은 주이 있었다. 주는 무척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소년이었다. 그는 늘 대나무 숲의 전설에 매료되어 있었다. 어느 날 주는 대나무 숲 깊이 들어가 보기를 결심했다. 그는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새벽녘에 몰래 집을 나섰다. 대나무 숲에 들어서는 순간 주는 그곳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대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부드럽고 공기는 신선했다. 그는 숲을 걸으며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어느새 깊이 들어와서 주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바람 소리를 통해 무언가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느꼈다. 주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용기에 보답하노라. 주는 두려움을 잊고 소리를 따라갔다. 대나무 숲의 중심부에 다다랐을 때 그는 눈부신 빛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앞에 나타난 풍류 정령이었다. 풍류는 준에게 말했다. 너의 호기심과 용기는 이 대나무 숲의 오래된 균형을 가져다 주었단다. 내가 너에게 바람의 힘을 선물로 주겠다. 이 힘은 바람의 길을 잃고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란다. 주는 풍류의 선물을 받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 주는 대나무 숲의 수호자로서 마을 사람들을 돕고 자연과 교감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바람의 정령 풍류로부터 받은 힘으로 마을에 가뭄이 들 때면 바람을 예언하여 중심고울을 지키고 농사철에는 풍성한 여름비가 내려주도록 도움을 주었다. 세월이 흘러주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는 자신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람들은 준을 존경하며 대나무 숲에 대한 새로운 전설을 만들었다. 그것은 그 어떤 교훈이나 도덕보다 더 깊이 있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김천의 대나무 숲은 전설이 아닌 현실로 자리 잡아갔다. 그곳은 여전히 바람이 노래하고 대나무가 춤추는 신비롭고도 평화로운 공간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찾으며 그 옛날 중과 풍류의 이야기를 되낸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영월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강과 산이 오로진 이곳에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작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강을 따라 농사를 짓고 산에서 사냥을 하며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 지역에 사는 달 요정의 전설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영월의 밤하늘을 비추는 달빛 아래의 달 요정이 내려와 사람들과 자연을 돌보았다고 한다. 그녀는 은빈 머리카락에 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언제나 영월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다. 달 요정은 매달 보름날 밤이 되면 마을의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마법을 퍼뜨렸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영월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강물은 점점 말라갔고 논과 밭은 쩍쩍 갈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마을의 현자였던 연성 노인은 달 요정의 전설을 떠올렸다. 그는 달 요정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보름날 밤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보름달이 높이 떠오르자 연성 노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자 은빛 달빛이 산 정상에 내려와 빛나기 시작했고 달 요정이 그곳에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미소 지으며 곧 강물이 다시 흐르고 마을의 풍요로움이 깃들 것이라고 예언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눈을 뜨고 강이 다시 흐르는 것을 보았다. 논과 밭은 물을 다시 머금고 생기 가득한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달 요정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며 매달 보름날 밤이 되면 잊지 않고 강가에 모여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월은 달과 강이 함께 속삭이며 영원히 평화로운 땅이 되었고 달 요정의 전설은 세월을 지나며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달 요정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자연을 사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며 이 아름다운 전설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있다.